지금까지 우리는 주식을 매매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을 설치한 뒤에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동시에 몇 가지 기능을 설정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이론과 실전적인 측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주식의 성질에 따라서 주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그리고 그 배우는 대상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이라면 그 넓은 범위를 세분화시켜서 범주화를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배운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요리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식, 일식, 중식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식만 배운다던가 중식만 배운다던가 일식만 배운다면 그 요리를 배우기가 한결 수월할 거고요. 배우는 속도도 더 빠를 수가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주식이란 것도 범주화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배우기가 쉬운데요. 모든 2,000개의 주식을 다 이해하고 배우고 그 주식이 각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들을 큰 카테고리로 범주화시켜서 그 범주에 속하는 주식 종목들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배우고 매매에 적용을 한다면 투자를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간에 주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구분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구분법이라기보다는 주식 매매자들이 보편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이론적인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 들어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식을 구분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제3시장인 코넥스 시장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죠. 근데 코넥스는 우리가 매매에 나설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시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보다 완화된 상장 조건에 맞춰서 상장이 된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대형 우량주를 위주로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거꾸로 규모는 좀 작더라도 빨리빨리 오르고 내리는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구분법입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만으로 구분을 해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하나의 성질로 엮거나 아니면 코스피 시장 전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한 성질의 주식들로 묶는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구분법이지만 어쨌든 간에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분해서 주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만 구분해서는 어쨌든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수많은 상장기업 중에서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데요. 조금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주식을 구분해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구분 방법을 말씀드리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주식의 규모에 따라서 범주화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구분 방법이죠. 일단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라고 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대형주는 규모가 큰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소형주는 규모가 작은 주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얼마나 커야 대형주라고 하고 얼마나 작아야 소형주라고 할 것인가? 뭐 다소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편적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는 대형주,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 정도까지는 중형주, 그리고 나머지는 소형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모든 주식의 가격을 합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주식이 유통되고 있고 한 개의 주식당 100원이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10,000원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작은 규모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은 없을 거고요. 어쨌든 주식의 규모에 따라서 범주화를 하는 것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대형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고 유통 주식의 수가 많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더디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와 악재만 있어도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특징이 있겠죠. 네, 이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기준을 달리해야 될 것이고 주식 투자 방법을 다르게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하려는 주식이 대형주인가 중형주인가 소형주인가를 알아가시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 정도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식을 구분한다면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용어일 텐데 테마주 이런 것들이 있죠. 네, 테마주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방향을 발맞춰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만약 A라는 정치인이 대선 후보자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A라는 후보자의 친인척들이 포진해 있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그 A라는 정치인이 인연을 맺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을 치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A라는 정치인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테마 주식들이 한 10가지가 된다면 그 10가지들이 오르는 날은 일제히 오르고 내리는 날은 일제히 내리는, 그리고 크게 오르는 날은 모두 다 크게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10개의 주식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IT 관련주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제약 관련주인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은 게임 관련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가는 그 특정 정치인의 행보에 맞춰서 움직이는 방향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테마주라고 하죠. 정치 테마주를 예로 들었지만 미세먼지 테마주라던가 의료기기 테마주 이런 식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경우도 테마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면 이 테마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라는 것이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식이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큰 수익을 거두고 싶다. 그렇다면 테마주에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오르는 속도가 빠른 만큼 떨어지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는 테마주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선택한 주식이 테마주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마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테마주라는 것과 반대되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테마주와 구분해서 또 다른 주식의 범주를 말씀을 드리면 산업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산업주는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슷한 산업군으로 범주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테마주가 산업군이 같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에 의해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주라는 것은 테마에 엮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산업군에 있기 때문에 주식의 방향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테마에 엮이지 않았다는 것은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특정 산업이
화랑이 되어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는 예상이 있다면 테마에 엮이지 않더라도 산업주 역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네, 테마에 엮이지 않은 산업주에 접근을 해서 주식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 초보자들에게는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주식을 어떻게 범주화해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테마주와 산업주, 그리고 실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주식을 구분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